전기차 수요가 늘면서 전 세계적으로 차량용 반도체가 품귀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이 반도체 기술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최근 국내 연구진이 탄화 교소를 이용한 전력 반도체 국산화에 성공해 반도체 대란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과학의 달인에서는 한국전기연구원 전력반도체 연구센터 방욱 센터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내연기관 차에는 반도체가 200개 정도 들어가는데 전기차에는 그 5배인 한 1000개 정도 들어간다고 들었습니다. 전기차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차량용 반도체 수요도 덩달아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런데 어쩌다가 이 품귀 현상까지 나타나게 됐는지 궁금해요. 예, 좀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은 반도체 전반이 부족한 상황이고요. 예. 그 중에서도 이제 전기차에 들어가는 탄화교소, 전력 반도체, 즉 SiC 전력 반도체는 품귀 수준을 넘어서서 지금 공급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정도 수준입니다. 예. 이거는 전기차 시장이 예상보다 좀 빨리 성장을 했고요.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자동차 업계에서의 반도체 수요 예측 실패가 주요 원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SiC 전력 반도체에 대한 투자가 크게 이루어지지 않은 게 가장 큰 문제점인데요. 예. 우리나라만 해도 현재 반도체 산업이 세계 최고 수준인데 차량용 전력 반도체는 무려 98% 정도를 해외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이 부분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 이 반도체는 전기차에서 뇌라고 불릴 만큼 없어서는 안 되는 부품인데 이 중요한 부품을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다는 것이군요. 그런데 이런 반도체 품귀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산 반도체 기술을 개발하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센터장님께서 매진하고 있는 연구도 이와 관련한 부분이라고요? 예, 저는 실리콘 카바이드라는 소재를 이용한 전력 반도체를 설계하고 제작하고 그리고 그 특성을 평가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예. 우선 전력 반도체에 대한 간단한 설명부터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전력 반도체라고 하는 거는 전기를 변환할 때 필수적인 스위치 같은 존재입니다. 전기차의 경우 배터리에 저장된 전기를 이용해서 주행을 하게 되는데요. 배터리는 전압이 낮은 직류 형태로 전류를 공급합니다. 예. 하지만 자동차는 바퀴를 움직이려면 모터로 바퀴를 움직여야 되고 모터는 교류 형태로 전기가 공급돼야 효율적으로 동작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경우에 이제 인버터라고 불리는 전력 변환 장치가 사용되고 이 인버터를 구성하는 가장 핵심적인 부품이 전력 반도체입니다. 예. 다시 정리를 해드리자면 배터리는 기존 자동차에서 예를 들면 연료 탱크 역할을 하는 곳이고 전력 반도체로 만드는 인버터는 엔진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하지만 이렇게 이제 전력을 변하는 장치의 경우에도 이제 일종의 전기 장치이기 때문에 전력을 많이 소모하게 됩니다. 이러한 전력 손실은 전력 반도체 소자가 갖고 있는 저항 성분 때문에 발생을 하게 되고 그게 대부분이 또 열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저항을 줄여서 열 발생을 줄이고 발생할 열을 또 잘 빼줄 수 있는 그런 기술이 필요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전력 반도체를 만드는데 소재의 특성이 좋은 실리콘 카바이드, SiC를 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모터에 전력을 적절하게 전달하는 역할을 전력 배터리가 하는데, 전력 반도체가 하는데, 이 SiC라는 소재로 전력 배터리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자, 그렇다면 SiC를 활용하면 얼마나 효율이 올라가나요? 전기차에 SiC 전력 반도체를 활용하게 되면 효과가 매우 좋아지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전력 변환 장치 자체의 손실을 한 5%, 6% 정도 줄일 수 있고요. 네. 그 외에도 냉각 장치의 최소화, 그다음에 전력 변환 장치의 크기, 무게, 부피 등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효과까지 합친다면 최대 10% 정도까지 연비 향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네. 전기차로 유명한 테슬라의 최근 모델에도 기존의 실리콘 반도체가 아닌 SiC 반도체를 적용하고 있고요. 국내 자동차 회사 최근 모델에도 SiC가 적용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최근 정부에서도 차량용 반도체 수급 문제와 관련해서 미래차 연구개발 투자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iC 전력 반도체가 전력 손실도 낮고 또 효율도 높지만 일부 선진국에서도 최근에야 이 기술 개발에 성공해서 상품화했을 정도로 이 설계나 공정이 매우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어떤가요? 예. 실리콘 카바이드 전력 반도체가 매우 뛰어난 특성을 가지고는 있지만 예. 기술적 장벽이 매우 높아서 전 세계적으로 국가적으로 전략 기술로 생각하는 측면이 강하고요. 네. 지금 현재 소수의 선진국 기업들만 독점하고 있는 예. 상황입니다. 많은 나라에서 SiC 전력 반도체 개발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은 현실은 그렇게까지 녹록지는 않은 상태고요.
높은 기술 수준과 더불어서 SiC 전력 반도체 가격 문제, 그다음 대량 생산 문제, 상용화 등 아직 해결될 문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한마디로 SiC 전력 반도체는 이제 막 꽃피우기 시작하는 단계이고요. 예. 우리 연구원 같은 경우는 기존의 실리콘 대신에 실리콘 카바이드라는 새로운 물질을 사용함에 따라서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그런 연구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최근에 많은 기술들이 개발돼서 나오고 있어서 최근에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 네. 아직 해결해야 될 난제들이 많이 있고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를 줄이고 국산화 개발을 계속 해야 되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실리콘 카바이드 전력 반도체 수입 의존도를 낮춰서 국가 경제 발전에 큰 기여를 하는 게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예. 저는 그 세계 최고의 반도체 경쟁력을 갖춘 우리나라가 왜 차량용 반도체는 못 만드나 이렇게 궁금했었는데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걸림돌이 굉장히 많았군요. 자, 요즘은 차량용 반도체가 곧 국력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아주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데 국산화가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소재 국산화 노력이 성과로도 좀 나타나고 있죠. 예, 최근에 이제 전력 반도체 소자 기술 중에서는 첨단에 해당되는 트렌치 구조를 저희들이 개발을 했는데 네. 트렌치 구조라고 하면은 반도체 칩 가운데 이제 골을 파서 만든 형태고요. 기존에는 이제 평판형 구조인데 평판형 구조는 전류가 수평으로 흐른 다음 다시 수직으로 전류가 흐르는 그런 형태고 트렌치는 바로 수직으로 전류를 흘릴 수 있어서 그런 면적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예. 장점이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 그 단위 면적에서 전류를 더 많이 흘릴 수 있는 그 어떤 장점이 있다고 들었는데 좀 이어서 설명해 주시죠. 예. 그래서 소자를 만들 때 면적을 줄일 수 있게 되면 웨이퍼 한 장에서 얻을 수 있는 칩의 개수가 많아지는 거죠. 예. 반도체라고 하면 같은 웨이퍼에서 많은 개수의 칩을 만들어내야지 가격 경쟁력이 생기는 거니까. 네. 그러면 이제 세계적으로도 경쟁력이 저희들이 만든 소자들이 경쟁력을 가져서 차량용 전력 반도체도 세계적으로도 1위가 되던 그런 가능성이 가지게 되는 겁니다. 네. 네. 그 말씀 들어보니까 굉장히 고난도의 기술인 것 같은데 이게 그 우리나라가 세 번째로 국산화에 성공한 거라면서요? 예, 지금 상용화를 한 나라는 이제 독일과 일본이 유일하고요. 미국에서도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기술 이전을 통해서 올해 안에 제품을 상용화할 계획으로 있어서 그러면은 세계에서 세 번째에 해당되게 됩니다. 아, 네. 쾌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네. 하지만 그 과정이 좀 쉽지만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예, 쉽지는 않았고요. 저희들이 이제 실리콘 카바이드 연구를 20년간 연구를 수행을 했었고요. 그러면서 많은 실수를 거듭했습니다. 네. 여기에는 많은 원인이 있지만 이제 기존의 실리콘 반도체 공정이 가능한 기업이나 기관들에서 저희들이 SiC 반도체를 제작할 수가 없어서 작은 실험실 단위에서부터 저희 모든 공정이나 장비나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구축하는 과정을 거쳤고 예. 또 소재 자체가 실리콘하고 달라가지고 완벽한 물질이 아니어서 소재를 분석하는 기술도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어려운 여건에 소재를 제작하다 보니까 제작 후에도 생각지 못했던 많은 문제들이 있었고요. 이런 이유로 오래 시간이 걸려서 성과를 내게 되긴 했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소재 분석 기술부터 공정 장비, 공정 기술, 소재 특성 분석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많은 경험치를 쌓게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20년간 연구를 수행하시면서 많은 실패를 거듭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파이어니어라고 하잖아요. 네, 개척자로서 정말 많은 노고를 기울이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상용화까지는 얼마나 걸릴까요? 앞서 언급을 드렸겠는데 저희들이 이제 지금 실리콘 카바이드 전력 반도체 전문 생산 업체에 지금 기술 이전을 해서 올해 안에 상용화하는 것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트렌치 구조 그 실리콘 카바이드 전력 반도체 모스펫이라고 그 이름이 굉장히 어려운데 네.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시죠. 예. 이번에 개발한 게 실리콘 카바이드 소재를 이용한 전력 반도체 모스펫 기술인데 그 원천 기술뿐만 아니라 상용화를 위해서 이를 위한 측정이나 분석 기술 등을 포함한 종합 기술 패키지를 지금 전문 업체 기술을 이전을 했고요. 네. 이번 기술 이전을 통해서 단순한 단기적인 그 기술 이전에 그치지 않고 향후에는 장비 구축이나 양산화 라인 구축 그리고 전 프로세스를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그동안 지금 100% 지금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던 예. 실리콘 카바이드 전력 반도체를 국산화시키고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예. 네. SIC 전력 반도체가 빨리 상용화되는 날이 올 수 있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센터장님의 향후 포부와 계획도 좀 궁금합니다. 어떤가요? 저희는 현재는 지금 실리콘 카바이드 전력 소재에 집중을 해야 되는 입장이긴 한데 정부 출연연구소의 연구원으로서 지금 미래에 사용하게 될 새로운 전력 소재에 대한 연구도 게을리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 후보로 생각하는 것이 다이아몬드 소재를 이용한 전력 소재인데 다이아몬드야말로 최고의 소재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향후 전력 반도체 시장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다만 이제 실리콘 카바이드 경우처럼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예. 하지만 꾸준히 최선을 다해서 우리나라가 전력 반도체 네. 분야에서 선진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네. 센터장님 그 추가적으로 질문을 좀 더 드리고 싶은데요. 네. 그 지금 우리나라가 사실 그 많은 국민들께서 세계 최고의 반도체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 차량용 반도체 그 시장에서는 후발주자다 이렇게 그 되어 있는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계세요. 네, 그래서 이 차량용 반도체 세계 시장에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위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차량은 이게 반도체라고 하면 메모리 반도체하고 시스템 반도체, 전력 반도체 크게 세 가지 정도 나눌 수 있는데 네. 메모리 반도체는 우리나라가 세계 1위인 거는 누구나 아는 사실이고요. 메모리 반도체. 예. 네. 전력 반도체 저희들이 연구하고 있는 전력 반도체는 사실상 굉장히 미미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을 겁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네. 지금부터 이렇게 기존에 이제 메모리 반도체 기술력이 있으니까 전력 반도체하고 좀 성격이 다르지만 거기에 노력을 좀 경주한다면은 전력 반도체 분야에 있어서도 많은 이렇게 세계 1위가 됐든 2위 수준이 됐든 그 정도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반도체는 산업의 쌀이라고 불릴 정도로 정말 중요한데 우리나라가 차량용 반도체의 주요 생산국이 되는 날이 꼭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전기연구원 방욱전력반도체 연구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